안녕하세요. 스펠릭스의 박성진입니다. 그 저희는 그 아까 숨은 고수라고 그러셨는데 뭐 숨은 고수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 지금 국내 IT 업계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 뭐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그 챗GPT에 1억 명 도입하고 난 뒤에 주변에 저희 와이프까지 챗GPT를 가지고 뭔가 쿵짝쿵짝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살펴보고 시작을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거는 뭔가 세상이 확 바뀌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담이지만 기업에서 보통 이제 시스템 LLM이나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보통은 그냥 단순히 도입해서 쓰시는 게 당연히 아니고 그걸 이제 커스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지라는 거를 나름 저희가 작년 말부터 준비해 오면서 정리했던 거를 따로 뭐 만들 시간은 없었고요. 주로 웹에서 긁어서 막 썼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는 따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저희 스펙스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LLM이나 생성형 AI를 구축할 때 대충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그 방법들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델을 어떻게 우리 기업에 맞도록 할 거냐라는 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실제 서비스 시스템 할 때 흔히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ML의 기술 부채 얘기하듯이 LLM에도 기술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모토가 가늘고 길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됐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회사가 이제 성장 궤도에 조금 눈에 띄게 한 거는 IBM 파트너사를 시작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업 영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엔지니어고 그래서 IBM 영업을 등에 업고 저희가 조금씩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보여지는 사이트가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분 큰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인데 IBM하고 같이 사업들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예, 이걸로 회사 소개는 마치고요. 이 구축 방안 기업의 LLM이나 생성형 AI 구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독립형이라고 그랬는데 흔히 그 위에 상단에 코멘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컬이라고는 얘기도 하고 독립형은 제가 그냥 붙인 말입니다. 이게 공식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고 흔히 많이 쓰는 게 온프레미스라고 말씀하시죠. 기업의 독립된 네트워크망 안에서 구축하는 걸 보통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형을 보통 구축하는 방법은 왼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 VPC라고 흔히 그 클라우드 상에서도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따로 마련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뭐 완벽하게 인터넷하고 단절된 망은 아닙니다. 뒤에 이제 백도어들이 좀 열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업 내에 완전히 온프렘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독립형 LLM이나 생성형 AI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나 원인은 요즘 이제 대부분 이렇습니다. 오른편 상단부터 정리한 것처럼 GPT-4가 지금 가장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선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필적할 만한 오픈 소스들이 지금 많이 출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실제 데이터 비교 데이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오픈 소스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에서 물론 이건 글로벌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POC들을 앞서 나간 기업들은 좀 많이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POC는 계속 아마 국내에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에서는 보통 POC도 대부분 끝냈고 이제 본 사업으로 들어가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형 온프레미스 LLM이나 생성형 AI를 만들 것 고민하고 계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법률이나 보안팀의 정책 부분의 문제 때문에 온프렘 부분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정책적 문제 고려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GPT나 저기 서비스형으로 하는 거는 초기에 스타트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화해서 기업 내 모든 사용자가 쓴다 그러면 그 토큰 수를 아직은 언컨트롤러블 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업 내에서 쓰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용도 그래서 뭐 그림 이건 해외 아티클에서 따다 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주황색이 온프렘 할 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은 많이 드나 지속적으로 가면 비용은 적게 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툴들하고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이 그런 장애 요건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랬을 때 이 모델 부분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흔히 오른쪽이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편 두 개가 모델 옵스라고 LLM 옵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요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들 실제 모델 개발하고 운영할 때도 그 훈련 학습 채시나 훈련 데이터나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버저닝해서 적절한 그 성과를 LLM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건가 고민들을 항상 하셔야 되고 그에 따른 모델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뭐 평가도 하고 이런 작업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벤더사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왼쪽 아래편은 이제 저희가 보통 기업의 독립형으로 하게 되면 모델 선택하는 거 말고도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그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거나 요약하거나 뭐 다른 필요한 정보들 제너레이션 할 때 쓸 때 필요한 벡터 DB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일단 해야 되고요. 왼쪽 편에 이제 사전학습 모델을 그냥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맞춤형으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LLM 옵스와 데이터 옵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시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 LLM 기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플랫폼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이 LLM이나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플랫폼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구현할 건가 할 때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모델 자체를 만들고 난 뒤에도 실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테스트도 해야 되고 버전 관리도 어떻게 해줄 거냐 뭐 고민 많이 하시는 건 프롬프트도 버전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개인이 만드는 거 부서 관리 부서에서 만드는 거 그 릴리즈는 그거는 배포는 어떻게 할 거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사실 해야 되고 그걸 위한 파이프라인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텍스트 위주의 그 LLM을 많이 하는데 생성형 AI로 넘어가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멀티모달로 필요한 플랫폼 같은 것들나 또 모델을 고민도 사실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맨 마지막에 오른편에 나와 있듯이 그러려면 GPU를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가. 우리 전체 사용하는 그 기업의 종업원이 뭐 10,000명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걸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대로 선택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고려하고 난 뒤에 과연 이제 커스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정리 잘 된 걸 하나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커스텀 LLM은 지금 제가 이제 짙은 주황색으로 별표를 해놓은 부분이 기업에서 보통 고려할 때 한 주 3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고민하실 때는 이걸 사전학습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용으로 따로 만들 건가라는 걸 고민해야 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 가장 쉬운 부분이죠. 쉽게 접근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걸 출력하게 잘 이놈이 어루만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건가라는 부분의 고민이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러닝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조금 다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결국 텍스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원하는가를 지시하는 반면에 프롬프트 러닝은 일종의 이것도 정말로 그 파인 튜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람마에서 그 알파칸가를 스탠퍼드 대학인가 만들어냈을 때 그런 방법이 요런 프롬프트를 따로,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해서 실제 대화 내용하고 출력을 어떻게 만들려는 학습셋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걸 학습시켜서 간략하게 그 챗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쓰는 방법이 프롬프트 러닝 방법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 파라미터, 그다음 파인 튜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하고 밑에 파인 튜닝인데, 밑에 파인 튜닝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는, 요약하거나 분류하거나 뭐 개체명 추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다운스트림 학습을 위해서 특정한 태스크를 위해서 그거에 맞도록 그 모델을 훈련하는 거고, 근데 이거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이라고 PEFT라고 흔히 약어로 많이 막 얘기들 합니다. 거기에는 그 유명한 로라 방법이라고 하는, 뭐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필요한 부분만 튜닝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값싸고 편리한 방법을 많이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는 기업에 쓰려면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학습을 하지 않고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흔히 기업의 지식 베이스를 이용해서 LLM한테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인 튜닝 방법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시스템을 보통 라이프 사이클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는 기업마다 아까 말씀드린 필요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인간 피드백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그냥 바로 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는 다 거쳐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사전학습 보통 하는 방법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가장 쉽게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미세 조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나 뭐 이상한 결과들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비싼 돈을 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개입하면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실제 학습셋을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 그 나오는 LLM이 나오는 결과들을 평가해 가지고 그걸 다시 재학습시켜서 약간 통제를 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 실제 쓰기 위해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압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냥 해봤는데, 실제 이제 이 프로젝트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뭐 DAP, DSL이라고 위에 저희가 약으로 해놨지만, 도메인 어댑테이션 완전 그 사전학습을 할 거냐, 또는 뭐 다운스트림만 따로 할 거냐, 그 다음에 ICL이라고 해서 흔히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 방법을 택할 거냐, 이건 이제 섞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결국은 상용 오픈 소스나 또 원하는 그 LLM이나 생성의 AI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 테스트 해보거나 POC 해보고, MVP라고 흔히 요즘에 멋진 말로 말씀하시는데 파일럿 시스템 구축해보고, 그렇게 해서 본 사업으로 가는 과정을 뭐 흔히 거쳐야 된다는 것들을 약간 도식화는 해본 겁니다. 그렇게 개요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모델을 개발할 때 조금 상세히 기술적인 사항이나 저희가 이제 경험을 조금 해보면서 고민해야 될 고려사항들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먼저 그 보려고 하는 그 LLM이나 생성의 AI 모델이라는 거죠. 이거 이제 람마 2를 저희가 가지고 서비스 모델이나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람마 2의 최근 버전은 한글도 꽤 괜찮게 지원됩니다. 관심이 있는 거는 해외 모델이 한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람마 2는 어차피 뭐 조금 라이선스가 다르긴 하지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테스트 보기에는 요거는 저희 회사 내로 모델을 다운로드 완전히 해서 그 독립적으로 돌아가게, 인터넷을 타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왓슨S AI에서도 그 사스 버전으로 이게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엔드포인트라는 건 프로그램에서 불러다 쓸 수 있게 하는 URL을 갖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마2는 왼쪽에 보시듯이 실제 챗 모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64B니까 빌리언이니까 680억 개 파라미터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GPT 3.5 모델을 능가하는 모델로 만들어내서 비교한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할루시네이션이나 바이올레이션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점수로 왼쪽 편에 짙은 파란색이 람마2 모델이고 맨 오른편에 보시면 챗 GPT 3.01인가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상당히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모델을 충분히 쓰시려고 해도 그 오픈소스는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그 커스텀 모델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별표로 주황색 별표로 만들어 놨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왼쪽 편에서 오른편으로 갈수록 컴플렉스나 컴플렉스도 높아지고 퀄리티도 높아집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두 개는 뭐 사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쓰시려면. 요 두 개는 가운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트레이닝이 필요 없습니다. 모델 사전학습 필요 없고 모델을 잘 구슬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뽑아오게만 하면 되십니다. 근데 이걸로도 만족한 답을 얻을 수 없거나 우리의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한다. 우리 회사의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파인튜닝이나 사전학습을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옛날 같은 만큼 그렇게 비싸게 안 하고도 싼 비용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뒷부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몇 개 원하는 우리가 필요한 그 레이어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두 개의 결과들을 합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모델을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프롬프트는 뭐 흔히 잘 아셔서 뭐 그건 따로 제가 설명을 빼버렸고요. 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흔히 RAG라고 하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만 이 검색 증강 생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면 왼쪽 편에 그러니까 knowledge base라고 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지식 베이스나 기업이 원하는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밑에 프롬프트로 보통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프롬프트가 LLM 모델로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knowledge base하고 프롬프트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임베딩 모델이라고 해서 벡터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프롬프트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베이스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을 뽑아냅니다. 지식 베이스에서 프롬프트에 맞는 것들하고 유사한 놈이라고 생각을 뽑아내면 지금 여기는 람마2는 무엇인가라는 프롬프트를 던지면 그 지식 베이스 중에 쭉 찾아보니까 람마2는 LLM이라는 존엄하고 가장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 벡터 비교를 해가지고 람마2는 LLM이다라는 지식 베이스를 회사 내 지식 베이스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람마2가 무엇인가라는 질문하고 합쳐가지고 흔히 이걸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요 두 개를 합쳐서 프롬프트로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챗 GPT나 람마2 챗 모델에 던져민 그놈이 이제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하거나 생성하거나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보태가지고 이렇게 람마2는 대형 언어 모델이고 오픈소스로 출시된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기업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 지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원하는 인사이트나 또는 업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생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테스트 해봐도 여기에 하면서도 일종의 할루시네이션 역할들을 합니다. 막 저희 그 지식 RAG를 통해서 기업 지식들을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면 이놈이 그럴듯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딴 걸 막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을 흔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한 것들인데 경험적으로
데이터도 제대로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 유사한 데이터나 적절한 데이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흔히 청크 크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그냥 그걸 컨텍스트 버퍼 사이즈라고 흔히 뭐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즈가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GPT-4 같은 경우는 4096 정도 바이트인가 그 정도 되고 이제 전 세계 그 관심이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청크 크기로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서 그거를 적절한 것들을 집어 찾을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탑K라고 해서 보통 여기에 아까 벡터 유사들을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상 유사한 거를 또 한번 걸르게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시멘틱 검색 엔진까지 같이 붙여서 한 2단계 정도로 해서 정확한 지식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보 또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게 하든지 또는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막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작업들도 RAG만 그냥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리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에 쓰시려면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놈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흔히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농담하는데 LLM은 제너럴 생성형 AI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내미하고 똑같아. 그럼 왜냐?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뒤돌아서 딴짓 한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개조할 수 없지만 LLM이나 생성형은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할 거냐 말 거냐. RAG를 그냥 쓸 거냐, 파인 튜닝 단계를 해서 할 거냐, 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올터너티브하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보통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 맞는 용어로 파인 튜닝하고 그 위에 프롬프트를 아주 세밀하게 하지 않고 우리 언어를 이해하는 놈이니까 적정한 수준의 프롬프트를 넣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도 그런 결과들 조금 도출해 봤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자식 개조는 안 해도 못 해도 LLM을 개조시켜 보려고 이제 덤비실 때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왼쪽이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했던 미세 조정 방법인데 이거는 LLM 모델이 갖고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다 손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작업이 되고 또 잘못하면 기존에 이놈이 LLM이 흔히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말씀은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아티클이나 논문에서 그런 잘 조정된 파라미터 값을 또 해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싼 값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 해놓은 그 LLM이나 생성형 AI의 파라미터는 고정시켜 버립니다. 여기 이제 눈 표시를 한 개는 얼음화 해가지고 이건 손 안 대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오른편에 이제 불을 지르는 거는 이거는 뭐 연소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럼 오른편에 내가 필요한 레이어만 몇 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집어넣어서 그 두 개를 서메이션이라고 벡터 서메이션해서 이 두 개의 그 파라미터 값들을 잘 조합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버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흔히 이걸 이제 조금 싼 값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로라라고 하고 약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할루시네이션은 프롬프트 단계에서부터 할루시네이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른편에 예시를 했지만 네가 모르는 거는 억지로 생성해서 답하지 말라라는 얘기들도 프롬프트 안에 직접 넣어서 그걸 통제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말고도 이놈이 흔히 뭐 예제로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이제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다음 그 단어가 튀어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지금 학습하고 알아내는 거라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이제 그런 확률적인 모델이라서 실제 수학 계산은 간단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잘 못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체인 오브 소트 또는
tree of thought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놈한테, 저희도 이제 그 실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처음에는 답을 못하고 엉뚱한 걸 대답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거를 하는 과정을 프롬프트로 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 얘기하는 첫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뭘 하라, 그 다음 결과를 이용해서 뭘 하라라고 하면 대답을 제대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수학 계산도 할 수 있게 됐죠. 요즘에는 다르게 이제 그렇게 수학 계산도 할 수 있는 모델까지 지금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오픈 AI가 썼던 방법 보고 논문으로 발표한 건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간이 나온 답을 가지고 평가를 해줘서 그 평가 결과를 다시 재학습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거나 엉뚱한 소리 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씁니다. 이거는 뭐 가장 비싼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필요하다면 기업에서도 프라이스 퍼포먼스 고려해서 이제 이것까지도 실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렬하는 방법이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거 할루시네이션 축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아까 비싸다는 말씀드렸지만 그 림마라고 해서 따로 또 요즘에 그 아주 값싸게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정렬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리마라는 방법이 이겁니다.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학습, 제너럴하게 사전학습 데이터 받은 모델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굉장히 정교한, 아래 말씀드린 6,000개 정도의 고품질 데이터로 다시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아까 말씀 편향이나 할루시네이션들을 굉장히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실증적으로 해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시스템들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픈 소스에서 이걸 수용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뒷부분에 이건 다시 한번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통 저희가 기업에서 모델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 시스템은 이건 이제 배포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는 이제 이건 실전적인 문제라 시스템 부분들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할루시네이션 이런 거 말고도 LLM 옵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LLM 모델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흔히 말하면 모델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성과 모니터링해서 모델을 재학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모델을 배포할 때 GPU를 엄청나게 사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세적이나 사전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추론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양자화 모델입니다. LLM이나 생성형 AI는 보통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값을 씁니다. 그거를 극단적으로는 4비트짜리 정수형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성과나 퍼포먼스가 이제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프라이스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이 정도로 해도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방법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 모델을 최적화할 때 파라미터 수가 그 GPT 3.5인 1780억 개의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 예를 들면 70억 개 모델만 했어도 3.5 정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또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 회사에 맞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갖다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맨 왼쪽 아래편에 보시면 윗부분에 조 단위로 이제 파라미터를 가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람마 모델이나 그다음에 뭐 한때 유명하게 지상에 발표를 많이 됐는데 블룸버그 GPT 같은 경우는 50B 모델, 그러니까 500억 개 모델을 가지고 실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오른편에 보시는 이걸 보시라고 지금 한 건데, 블룸버그 모델을 보시면 굉장히 오른편 하단에 있는데, 그 블룸버그 모델이 굉장히 작은 모델 가지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그러니까 회계나 그다음에 저기 금융 쪽에 관련된 그 서비스를 실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을 줄여서 배포가 가능하다. 요건 아까 말씀 140일을 사실은 기업에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기업 그 지식을 실제로 벡터비디 안에 그 벡터화해서 다 저장해 놓고 프롬프트가 넘어오면 똑같은 벡터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 한 놈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요 벡터DB가 요새 열일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멘틱 검색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제공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오픈소스로도 나와 있고요. 아유, 시간 좀 많이 지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예. 시간 하느라고. 예. 예, 우리 박 이사님, 예, 네. 오늘 아마 많은 회사들하고 많은 분들이 제일 네. 관심 있는 주제인데, 네네. 저도 듣고 싶어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굉장히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그렇지만, 항목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아마 이걸 실전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펠릭스의 박승진 이사님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근데 딱 세 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어떻게 만들 건지, RAG라고 하는 증강생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은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용어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